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가며 터미널마다 가족들의 아쉬운 작별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옹과 약속으로 연휴의 끝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제74회 개천예술제가 10일 진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봉수대 거화 재현과 민화 보문 신설 등 색다른 프로그램들로 세대가 어우러지는 예술 한마당이 기대됩니다. 과학성과 규칙성을 갖춘 한글이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AI 시대 속 더욱 각광받는 한글의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진주의 한 중소기업이 부식 없는 복합 파이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내구성과 위생을 갖춘 기술로 해외 수출까지 이어가며 지역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난 마산 롯데백화점이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레저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요구하며 상권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터미널 곳곳엔 아쉬운 작별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꼭 안아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연휴의 끝자락을 한층 더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종합예술축제의 첫 걸음이자 진주의 대표 가을축제인 개천예술제가 10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7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 한마당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74회 개천예술제가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진주 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입니다. 올해 개천예술제는 전통과 예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하는 축제를 표방합니다. 먼저 전국 규모의 참여가 확대된 예술 경연대회가 눈길을 끕니다. 순천과 문경, 대구 등 타 지역 예선을 통해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진주로 모이는 가운데 문학 부문까지 관여의 예선을 넓혀 지역 간 예술 교류의 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민화 부문 도지사상을 신설한 개천미술대상전은 민화의 예술적 가치와 창작 의욕을 재조명하며 대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서재와 개제식에서는 복원된 망진산 봉수대 거화의식이 재현됩니다. 전통의 진군 명령과 출정 선언식의 봉수 점화 퍼포먼스가 더해져 한층 특별한 개막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봉수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유산적 가치도 널리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개선도 눈에 띕니다. 부스 규모를 줄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풍물시장, 서커스 등을 통해 옛 정취를 되살렸습니다. 또 진주 향토 음식 부스를 마련해 예술과 함께 지역의 맛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프린지 공연과 버스킹 무대도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진주성 우물악 광장에서는 대형 공연이,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는 소규모 무대가 마련돼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청년몰 상권과 연계한 풍물시장 예술 한마당에서는 지역 예술 동호회와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젊은 감성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도 축제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가팀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38개 팀으로 대학 예술 동아리와 전문 코스프레 팀이 대거 참여하며 젊은 에너지를 더합니다. 개천예술제가 이제 전통예술제를 넘어 진주의 역사와 예술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제1본 진주향후회와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국제통상자문단이 10월 축제 기간 진주를 방문해 우호와 협력을 다졌습니다. 향후회 등은 지역사회 발전 성금을 기탁하고 다양한 국가와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일엔 필리핀 말라이발라이시 대표단이 진주시를 공식 방문해 진주시와의 상호 교류와 농업, 환경, 문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진주시 의회와 농업기술센터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이어갔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베트남 주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HTV와 국영방송 VOV, 일간지 라오동 등에서는 축제의 역사적 의미와 첨단 기술의 결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진주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까지 한류 콘텐츠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한류 흐름 속에 한글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애민정신에서 출발한 한글은 이제 우리와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 표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79돌 한글날, AI 시대 속 더욱 각광받는 한글의 의미와 중요성, 김동엽 기자가 짚어봅니다. 창제자와 창제 연도, 창제 목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지구상의 유일한 문자, 한글. 그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에 석학들은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자라는 극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철자와 발음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지만 한글은 표기와 발음의 관계가 훨씬 규칙적이어서 배우고 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문맹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도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특권층만이 쓰는 글이 아닌 백성을 위한 문자, 한글은 인권과 자주성 등 보편적 가치를 담아낸 산물로도 평가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새로 28글자를 만든다는 훈민정음 머리글에선 한글이 백성들에게 지식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길 바라는 애민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한글이 가진 위대함은 문자로서의 우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글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포용, 혁신의 정신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 한글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음성인식 기술과의 적합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발음과 문자의 일치성이 높아 음성정보 처리와 인식이 용이하다는 점도 한글이 갖는 우수성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기 때문에 한 음절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서 읽기가 빠릅니다. 또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 유리하죠. 24개 자모로 수천 개 음절을 만들 수 있고 초성 검색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민주성과 과학성, 철학성 등 독보적인 문자적 특성을 가진 한글. K컬처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도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가기 위한 현 세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가 오는 28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2025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남도는 수도권 기업 CEO 등 300여 명을 초청해 도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진주와 사천의 항공우주 국가산단을 비롯해 창원 방위 원자력 국가산단,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사천 산업단지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산단 실현을 목표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엔 국비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사천 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디지털, 그린 산업 생태계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일본 오사카에 기계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수출 다변화와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사절단 방문으로 15개 중소기업이 83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3,660만 달러 규모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455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하수관은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부식이 되는 등 한계를 떠안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진주의 한 업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세 번째 기업으로 물탱크와 파이프 제조업체 금강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진주 상평공단 인근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진주시는 노후 하수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집안의 빈 공간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전국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수관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는 시공이 편리하고 부식이 없지만 낮은 내구성으로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안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는 반대로 토양과 닿을 경우 부식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진주의 한 업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겉은 플라스틱으로 속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스폴 파이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각 소재의 장점을 가져와 부식이 없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금속에 잘 붙지 않는 폴리에틸렌의 성질을 연구를 통해 변화시켜 완성했습니다. 세계에도 유일한 제품으로서 네옴시티까지 수출하고 있고요. 수돗물의 품질 그리고 폴리에틸렌으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토양 부식이라든지 전이 부식 등을 방지함으로 해서 바닷가나 바다 해적 관로에도 국내 대표 철강 기업 포스코와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 물탱크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스폴 파이프와 함께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연구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덕분. 산자부가 인정한 기업 부설 연구소로 매년 연구 분야 투자금이 증가해 지난해에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업체는 앞으로 파이프의 규모를 키워 판로를 확장한다는 계획. 지금까지는 200mm 이하의 소형관이었고 대형관을 개발하게 되면 최소 1년에 200억에서 500억 수도 꼭지에 입을 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급수 행정의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재 제조를 넘어 시공까지 책임지는 상수도 종합기업으로의 도약도 꿈꾸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2025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행사장을 방문해 전통공예와 다도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수불스님은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국내외 25명의 작가들이 선보인 150여 점의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방문엔 불교계 고승, 비엔날레 예술감독, 진주연합차인회 회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2025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16일까지 47일간 진행됩니다. 진주성에서 개최된 전통 연희 공연 진주성 연희광대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9일 마무리됐습니다. 진주성 연희광대는 진주성의 역사와 민속 전통을 바탕으로 이야기꾼의 재치 있는 해설과 입담 속에 죽방울놀이, 번화놀이, 모든북 공연, 줄타기 등이 어우러진 전통 연희 공연입니다. 진주성에서 전통문화체험과 야간 경관이 어우러진 진주성 별빛 동행 프로그램이 10월 중 평일 저녁에 운영됩니다. 전통무기 체험과 시낭송, 국악 연주와 전통차 시음 등 다양한 체류형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참여는 진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며 자녀석이 있는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30년) 동안 마산 원도심 상권을 지탱하던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은 지 어느덧 1년이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 건물의 활용 방안은 찾지 못한 채 도심 속 흉물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상인들은 레저 복합 공간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닫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주변 상권은 끝모를 침체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대형 건물의 활용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찾기도 했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끊기고 상권 분위기 자체가 무너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거로 손 놨고 싶어도 지금 미련이 있어 일하고 있는데 저도 손 꼭 날깁니다. 요 앉아서 애터자서 사람 100만 생기고 뭐 하겠습니까? 상인들은 어떤 시설이 들어서길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의 최근 조사에서 엔터테인먼트 레저 복합 공간을 원한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고 공공교육 커뮤니티 허브가 23.7%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 대부분은 유동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울렛 같은 이런 게 알록이 들어오면은 그럼 뭐 매장에 들어오면은 그 매장 그 지원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다시 그저마저 옛날 대화 것만 못해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살려면은 문화시설 쪽이 오히려 안 낫나 사람들이 좀 소홀하게 행정보다는 문화시설 쪽으로 오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채 공백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빈 건물만 남게 된 백화점. 상인들은 더 늦기 전에 변화의 물꼬를 틀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하동군이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청사 로비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하동군은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과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주시가 2026년 2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 신고제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속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시간은 전기 자동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허용되지만 외부 충전식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 완속 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단속 예외 시설의 범위도 기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대폭 축소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악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최근 6년간 산림청 등산로 공간정보 분석에 따르면 10월 산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한 등산 코스 선택과 2인 이상 동행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산악 위치 표지판 확인을 통한 119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예하 임홍수님의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인데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육이나 직업을 찾아 서울이나 대도시로 떠나가죠. 하지만 이 책에서 손녀는 반대로 진주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요리를 배우기 위해 내려옵니다. 거창한 요리는 아니지만 할머니의 삶이 녹아있는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만이 아니라 삶도 함께 배워갑니다. 둘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임과 동시에 둘도 없는 친구이죠. 그저 손녀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은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을 구워주고 또 한 장 더 구워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먹자. 음식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우리 둘만 있고 한 장씩 구워서 가장 맛있을 때 천천히 따뜻하게 먹자. 선선한 가을에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와 함께하면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우리의 요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네 책방과 함께하셨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긴 연휴 동안 비와 흐린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금요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질 만큼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삼청과 함양 13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세종 지역은 흐리거나 비 소식이 있겠고 남부 지역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과 광주 17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오전까지 매우 높게 일다 오후에는 비교적 잔잔해지겠고 바람도 오전에 매우 강하게 불다 오후부터 약해지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58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4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